리얼미터 권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사실상 안희정 지사하고 황교안 대행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한 5, 6%포인트 높아졌고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 거의 10%포인트가 이제 오늘 어제 하고 그제 이틀간 조사를 묶어서 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 올랐고 안희정 지사 또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 두 사람의 순위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바뀌기도 하는데 오늘 주중 집계로서는 지금 황교안 대행하고 안희정 지사가 0.2%포인트 차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몇 프로에서 붙었어요, 오늘은? 15%대에서 0.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황교안이 약간 떨어지고 안희정이 약간 올라간. 사실상 지난주에 보면 여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오차범위 내에서 4명 자체가 이익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익권에서도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이재명이 오늘 수치는 지금 잠시만요. 수치는 어때요? 예, 지금 오늘 수치는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주 10.9%에서 이번 주 주중 집계가 9.1%입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하향수세고 이재명 시장도 하향수세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지난주 8.6%에서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8.2%로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1주차부터 시작해서 완만하게 하나 둘 셋 넷 5주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추세고. 네. 자. 이제 아까 이제 분화가 일어나서 이제 2명이 조금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니까 일단 3명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전 총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어디에서 많이 올랐느냐. PK에서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인구가 전국에서 15% 정도가 되는데 PK에서 되게 많이 올랐고요. PK가 TK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맞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에서 예. 문재인이 지지율이 오르는 게 전체 지지율이 오르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TK, 호남, 충청이 전체 유권자 인구에서 한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K가 한 15%, 그리고 수도권이 49.5%인데 알기 쉽게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앞에 3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불출마 선언 이후에 PK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고요. 연령대로 보면은 30대에서 가장 눈에 띄고 40대도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 좀 보합세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지지에서 9%에서 14%에서 두 자릿수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표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영향력은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 국민성제로 결정은 됐지만 경선에서 일단은 그 함의를 좀 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비표가 주요한 어떤 변화 포인트 같고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왼쪽 회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단자리 수입니다. 근데 반불출마 후에 이제 어제 조사에서는 전부 다 두 자릿수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는 충청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수도권 아까 말씀드렸죠. 50% 정도 된다고요. 유권자 인구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충청권과 수도권 그리고 TK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눈에 띄는 것은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것,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의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안 전 대표가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 대연정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국민의당 쪽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폭이 커졌다. 원래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의 안 전 대표의 영향력은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문 전 대표라든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자들이 있어요. 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보수 지지층이 옮겨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종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반기문 총장 불출마 선언 직후부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편이 안희정 도지사를 엄청나게 밀어줘요. 엄청나게. 맞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문재인이 더 크지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효과. 맞습니다. 예. 네. 크게 차이 나는 게 종편에서는 안희정과 안철수 둘 다를 크게 띄워줬는데 안철수 그 대표는 못 받아 먹었어요. 이 지지율을. 저는 이 불출마 선언의 가장 큰 그 피해자는 안철수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시장의 하락세는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본인의 최근 행보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네. 안철수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은 거예요. 근데 네. 왜 못 먹었냐?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힘의 그 원천은 언젠가 반기문과 합칠지 모른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사라졌거든요. 반등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거지. 그러면 남는 거는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이나 소다큐나 이런 분들하고 합쳐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반기문 버퍼만큼의 크기가 안 나오니까 최대 피해자인 거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안철수 쪽에서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안희정은 문재인 벽을 넘을 수 없다. 맞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문재인이 될 것이다. 그럼 안희정을 지지했던 중도, 통합 쪽이 어디 갈까? 같은 안씨인데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담을 하셨지만 저는 바르다기보다는 타당한 그렇게 개연성이 높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왜냐하면 안희정을 키워준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60대 이상의 보수층이 안희정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는데 진보 진영에서 유승민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것처럼 근데 결국 문재인이 이겨요. 그럼 그 표 다 일로 안 가고 이게 이 표가 황교안이나 또는 안철수로 갈 것이라 그 생각하며 밀어주는 게 있는 거죠. 잃을 게 없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안희정을 밀어줘서 안희정 표가 돼서 안희정이 당선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을 때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분석에서는 타당한 개연성 있는 어떤 전망이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에서의 이미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그 중도 보수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기존의 반기문 그 총장이 있을 때의 구대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상당히 쉽게 말해서 게임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 지사가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그 연정 이 부분들도 사실 그 이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그 비판이라든지 지지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어요. 안 지사. 근데 중도 진보에서는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안 지사의 부상에 따라서 좀 반사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안희정을 띄우는 것은 문재인이 이제 보수표도 가져가거든요, 문재인도. 당연히. 그러니까 문 전 대표에 대한 약간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저 양반은 진보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중 집계에서도 14% 보수 진영에서 14% 정도가 나와서 전체 한교안 대행 다음으로 2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교안 대행을 좀 보면은, 보시면 TK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중에서도 60대에서 되게 많이 올랐고요. 눈에 띄는 것은 새누리당은 당연하고 지금 67% 정도 되면 이전에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에서 가지고 가던 건목들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정당이 포인트입니다. 장제원 다시 불러. 예. 바른정당이 포인트인데 지금 오늘 주중집계에서 유승민 의원이 지난주 4.9% 나왔다가 오늘 3.5%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유승민 남경필 의원과의 어떤 새누리당과의 연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대립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떨어져 나왔는데
다시 붙는다고 하니 내 말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훨씬 크니까 예. 새누리당 지지하고 말지. 근데 바른정당 구성이 보수층도 정말. 있지만 사실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중도층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지금 황교안 그 대행이 바른정당에서 1위입니다. 유승민 정당 그 의원을 제친 겁니다. 사실상 바른정당 지지자인데 바른정당 후보를 지지 안 하고 황교안을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돼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지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실상 그 유 의원은 그 황교안 그 대행이 나오기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새누리당의 지지층 가지고 올 목적으로 이제 그런 연대론을 편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지금 이제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유승민 캠프의 이 브레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항상 답답해. 반 총장이 지난주 수요일 날, 일요일 날 급작스럽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하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이틀간 조사했는데요. 이제 정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 누구, 어느 후보가 누구를 이제 가상을 하고 이제 대결을 했던 겁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본다면은 처음으로 40%를 넘었고요.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황교안 전 대표가 황교안 대행이 지금 선언을 하자마자 여기서 멈췄죠. 19%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1월 3주차에 반기문 전 총장하고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걸었던 반 전 총장이 지금 나가 있고 그리고 대세론, 그러니까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지금 그 황교안 대행으로 그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그 안철수 전 대표나 그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 심상정 그 대표는 좀 거의 변동 없이 그냥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하고 어제 이틀간 그러니까 반기문 불출마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가상 대결 3자 대결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제일 위에 걸 보면은 그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3자에서는 이전에 3자 대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근데 모든 양자 대결 누구의 조합이든 간에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요번에 문재인 그 전 대표가 3자 대결에서 50%를 넘은 상황이고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고요. 그리고 안희정 그 지사를 넣어서 동일한 황교안, 안철수 3자 대결 안희정만 바꾸어서로만 바꾸어서 해봤는데 그의 경쟁력이 문재인 그 전 대표하고 비슷합니다. 그 50.2, 49.7, 23.2, 24.4, 18.2, 19.2.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떨어뜨린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살짝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건 문재인의 힘 혼자의 힘이 아니고 구도의 힘이에요. 구도의 힘. 맞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넣었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50%에 가까운 또는 50%를 살짝 넘는 지지율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기획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희정이냐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냐를 두고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전체 이제 진보층에서 이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 이제 진보 진영 밑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 지사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새누리당, 바른정당, 무당층, 보수층에서 이거는 비교입니다. 상호에 대한 비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문 전 대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지금 이제 22일 날 출마 선언 이후에 사실상 우클릭 행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태도, 그런 부분도 시작해 요번에 대연정에 대한 논란까지 계속적으로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안희정 캠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네. 안희정 지사 자체는 진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양반이고 또 대연정에 대해서 자기가 노무현 정부 때 겪었던
극단적인 대결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근데 이게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지율은 본인의 전체적인 지지율은 끌어올릴지 모르겠는데 그 지지율의 이 색깔이 지지율을 구성하는 색깔이 기본적으로 바른정당 지지자는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 무당층 지지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총수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안희정 캠프나 그쪽에서는 확장성이라는 개념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문재인을 공격할 때 항상 확장성 얘기를 해요. 10% 박스권. 요즘은 20% 박스권 얘기하더라고. 이제 30% 박스권 얘기해요. 박스는 좀 커져. 그런데 확장성은 이길 놈이 이기겠다, 요 놈이 이기겠다 싶으면 글로 가요, 다. 예.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경선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안희정을 영점적으로 찍어주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안희정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진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경선에서는 이길 확률을 떨어뜨리면서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예.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두 번째로 설사 경선을 이겨도 충성도가 약한 지지자라는 거예요. 네. 저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이 전략이 첫 번째 주목도를 끌어올려서 기회를 가질 수는 있죠. 기회를. 그런 전략으로는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둘이 싸우고 이지랄하고 막 경선에서 막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그래서 안희정 혹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느 쪽이 이겨도 그쪽으로 다 붙지 못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둘이 안 싸워 근데 첫 번째가 안 싸울 것 같아요. 네, 착각이 하나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문재인은 막았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파인을 더 키워주는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 그 민주당 놀라우실 텐데 민주당 그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냐면 네. 45%가 나왔습니다. 이게 김대중, 김영삼 시절부터 수십 년간 써왔던 방법이거든요. 이재명 가지고 그거 하다가 이제 이재명의 효용이 약해지기 쯤 돼 안희정을 확 집은 거예요. 안희정 가지고 이제 붙여서 막 싸우라고 이지랄하라고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닌데다가 그 과거의 관계도 그러하고 현재의 관계도 그러해. 그래서 자기들 생각만큼 잘 안 싸우고 파이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파이만.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다만, 안희정 도지사가 이 커진 파이와 주목도를 자기까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대선이 끝난 후에, 이 싸움에서 문재인을 이기고 대선 후보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못 이기면 안희정이 이제 대선에서 남긴 레테루는 진보적이지 않은 민주당 후보의 레테루를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거든요. 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없지. 네, 좀 천천히 고민하고요. 저 이거 충격적인 거 봤어요. 장재현 의원한테 전화 걸어야 돼. 네. 정당 지지도 정의당하고 뒤집혔어요.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의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힘들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의 효과다 아니면 안희정 지사의 효과가 아니라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의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편이 뻔뻔질해서 그분이 드랍을 하게 됨으로써 진보 진영이 그분을 통해서 정당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빠진 거예요.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다른 쪽으로 안희정이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과정 속에서 정당에 대한 태도도 바꾸게 되는데 그것이 민주당으로 옮아갔다는 거죠. 수치부터 불러주시고요. 예. 네. 그래서 수치가 45.4 그리고 새누리당이 13.8 국민의당이 10.5 정의당이 6.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5.8이고요. 양자 대결이구나. 예, 양자 대결인데 그게 이제 양자 대결인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었고요. 황교안 대행하고 붙었을 때는 6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쟤네들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든지 연기해야 되거든.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무려 24.5%인가요? 한 2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제 지금 황교안 그 대행하고는 거의 30%, 거의가 아니군요. 30.5%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보면 사실상 저희가 그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31일, 2월 1일 날 무난 양자택을 몰랐죠. 그때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붙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3대 32로. 이 안철수의 예. 반기문이 더해진 거거든요, 뒤에.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최대 피해자라는 거죠, 제가. 반기문이 예. 날라가가지고. 빠지니까 문 전 대표는 약 10%포인트가 올랐고, 그리고 안철수 그 전 대표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전에 11%포인트 차에서 무려 24.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다시 살아날 찬스가 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네. 이 불안한 전국. 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한, 그리고 정치인들이 먼저 안 움직이는 상황. 그럴 때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빛나는 순간인데 그걸 살려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샤이 보수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여권이나 보수층으로부터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들의 어떤 대응 논리로서 많이 나오는데 그 조사를 했어요. 샤이 보수가 얼마나 되냐? 샤이 보수, 샤이 그 트럼프처럼.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보수정의 유권자가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표심을 숨기는 그 여론조사에서 경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물어봤는데 매우 심하게 있을 것이라고 한 게 17.3%, 다소 있을 것 36.9%.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샤이 보수 형상, 그러니까 응답률이 보수층이 이제 응답 안 하거나 실제로 응답하더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 그 유권자들이 54%, 그리고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34%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샤이다 아니다가 아니잖아. 근데 그게 조사 결과가 실제로 자기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민심이 거의 비슷해요. 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반불출마 이후에 JTBC하고 리얼미터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저희 분석하고 그때 그 질문에 어떤 건 넣냐면 누가 어느 쪽으로 많이 이동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여론조사를 문항이 하나 자기 있었는데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 여론조사하고 실제로 분석한 데이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권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사실상 안희정 그 지사하고 황교안 대행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한 5, 6%포인트 높아졌고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 거의 10%포인트가 이제 오늘 어제 하고 그제 이틀간 조사를 묶어서 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 올랐고 안희정 지사 또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 두 사람의 순위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바뀌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주중 집계로서는 지금 황교안 그 대행하고 안희정 지사가 0.2%포인트 차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몇 프로에서 붙었어요, 오늘은? 15%대에서 0.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황교안이 약간 떨어지고 안희정이 약간 올라간. 사실상 지난주에 보면 여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오차범위 내에서 4명 자체가 2위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2위권에서도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이재명이 오늘 수치는 지금 수치는 어때요? 예, 지금 오늘 수치는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주 10.9%에서 이번 주 주중 집계가 9.1%입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하향수세고 이재명 시장도 하향수세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지난주 8.6%에서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8.2%로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1주차부터 시작해서 완만하게 하나 둘 셋 넷 5주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추세고. 네. 자. 이제 아까 이제 분화가 일어나서 이제 2명이 조금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니까 일단 3명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전 총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어디에서 많이 올랐느냐. PK에서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인구가 전국에서 15% 정도가 되는데 PK에서 되게 많이 올랐고요. PK가 TK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맞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에서 예. 문재인이
지지율이 오르는 게 전체 지지율이 오르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TK, 호남, 충청이 전체 유권자 인구에서 한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K가 한 15%, 그리고 수도권이 49.5%인데 알기 쉽게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앞에 3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불출마 선언 이후에 PK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고요. 연령대로 보면은 30대에서 가장 눈에 띄고 40대도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 좀 보합세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지지에서 9%에서 14%에서 두 자릿수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표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영향력은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 국민성제로 결정은 됐지만 경선에서 일단은 그 함의를 좀 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비표가 주요한 어떤 변화 포인트 같고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왼쪽 회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단자릿수입니다. 근데 반불출마 후에 이제 어제 조사에서는 전부 다 두 자릿수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는 충청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수도권 아까 말씀드렸죠. 50% 정도 된다고요. 유권자 인구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충청권과 수도권 그리고 TK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눈에 띄는 것은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것,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의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안 전 대표가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 대연정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국민의당 쪽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폭이 커졌다. 원래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의 안 전 대표의 영향력은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문 전 대표라든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국민당 지지자들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자들이 있어요. 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보수 지지층이 옮겨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종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반기문 총장 불출마 선언 직후부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편이 안희정 도지사를 엄청나게 밀어줘요, 엄청나게. 맞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문재인이 더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효과. 맞습니다. 예. 네. 크게 차이 나는 게 종편에서는 안희정과 안철수 둘 다를 크게 띄워줬는데, 안철수 대표는 못 받아먹었어요. 이 지지율을. 저는 이 불출마 선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안철수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시장의 하락세는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본인의 최근 행보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왜 못 먹었냐?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힘의 원천은 언젠가 반기문과 합칠지 모른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라졌거든요. 반등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거지. 그러면 남는 거는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이나 소다큐나 이런 분들하고 합쳐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반기문 버퍼만큼의 크기가 안 나오니까 최대 피해자인 거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안철수 쪽에서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안희정은 문재인 벽을 넘을 수 없다. 맞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문재인이 될 것이다. 그럼 안희정을 지지했던 중도, 통합 쪽이 어디 갈까? 같은 안시인데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담을 하셨지만 저는 바르다기보다는 타당한 그렇게 개연성이 높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왜냐하면 안희정을 키워준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60대 이상과 보수층이 안희정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는데 진보 진영에서 유승민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것처럼, 근데 결국 문재인이 이겨요. 그럼 그 표가 다 일로 안 가고 이게 이 표가 황교안이나 또는 안철수로 갈 것이라 그 생각하며 밀어주는 게 있는 거죠. 잃을 게 없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안희정을 밀어줘서 안희정 표가 돼서 안희정이 당선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을 때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분석에서는 타당한 개연성 있는 어떤 전망이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에서의 이미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그 중도 보수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기존의 반기문 전 그 총장이 있을 때의 구대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상당히 쉽게 말해서 게임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 지사가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연정 이 부분들도 사실 그 이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비판이라든지 지지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어요. 안 지사. 근데 중도 진보에서는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안 지사의 부상에 따라서 좀 반사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안희정을 띄우는 것은 문재인이 이제 보수표도 가져가거든요, 문재인도. 당연히. 그러니까 문 전 대표에 대한 약간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저 양반은 진보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중 집계에서도 14% 보수 진영에서 14% 정도가 나와서 전체 한교안 대행 다음으로 2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교안 대행을 좀 보면은, 보시면 TK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중에서도 60대에서 되게 많이 올랐고요. 눈에 띄는 것은 새누리당은 당연하고 지금 67% 정도 되면 이전에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에서 가지고 가던 그 목들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정당이 포인트입니다. 장제원 다시 불러. 예. 바른정당이 포인트인데 지금 오늘 주중집계에서 유승민 의원이 지난주 4.9% 나왔다가 오늘 3.5%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유승민 남경필 의원과의 어떤 새누리당과의 연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대립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떨어져 나왔는데 다시 붙는다고 하니 내 말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훨씬 크니까 예. 새누리당 지지하고 말지. 근데 바른정당 구성이 보수층도 정말. 있지만 사실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중도층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지금 한교안 대행이 바른정당에서 1위입니다. 유승민 정당 의원을 제친 겁니다. 사실상 바른정당 지지자인데 바른정당 후보를 지지 안 하고 한교안을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돼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지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